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가계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조합원님의 관리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가자고 하자니 재산이 반토막 나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국 조합원 장영주입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거의 3살 때부터 신월국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시댁 근처에 갔다가 또 아이를 낳고 다시 근처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알게 됐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저라도 조금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설명인데요. 자, 오늘은 관리 도급 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 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모시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사진 일동은 현 조합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바로잡기 이렇게 단합을 하고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조합은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 한화를 부려먹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롯데 한화를 등에 업고 자기네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진규라는 이사는 롯데 한화 사무실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자와는 평행선 관계에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조합원님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이 바뀐 조합, 주종이 바뀐 조합, 롯데 OS들의 멍든 조합, 이성을 잃은 조합을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계신 이사님들의 각 한번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의 방역 말씀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뵙게 돼서 비상근 이사입니다. 저는 이름은 박동구라고 그러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합이 우리 새로 결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3년째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조합에 협조하면서 걸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게 된 동기는 관리처분이라는 대명제를 놓아두고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정비업체 CM하고 예언 설계업체가 부부 관계로서 우리 조합을 이끌어 왔었어요. 그것을 타결하고 새로운 설계업체를 뽑아가지고 사업시 인가 전에 뽑아놓고 사업시 인가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설계를 해가지고 롯데 한화 건설 베스트 사업당이죠. 거기와가 뽑아둔 설계에 의해서 협상을 하고 관리처분을 해야 순서라고 저희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없어서 회의를 막 2번씩 소집해갖고 했는데 그 무산되고 막 그래가지고 각각 투표로 졌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투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 뭐 카톡이나 여러 지면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돈이, 한마디로 돈이 수억씩 차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도곡계약서 이런 거 다 같이 가르쳐버려 넘어가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사업 설계에 의해서 이런 가르쳐분, 이게 롯데 베스트 사업단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막 가르쳐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곡계약서도 도장을 찍겠죠. 그 통과예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막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더가 아니라 바르게 가면 우리 조합원 모두는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과정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명숙입니다. 2년 전에 설계를 PT까지 하고 또 이사에서 통과를 해서 설계를 뽑기로 했는데, 그거를 무산시키고 여지껏 안 하고 설계 없이 집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설계를 안구하게 해야 딱 뽑아놔야 건설에서 단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진규가 막았습니다. 왜 설계 안 뽑냐고 자꾸 하니까 에어코로 간다는 거예요. 에어는 캐드 파일도 안 주고 어떻게 그 단가를 뽑습니까? 이건 다 롯데가 시켜서 하는 대로 꽃두가지처럼 안 뽑고 가고, 이제 와서는 뭐 일반 조합원들이 가면 자기가 설계 안 뽑는 게 한이 된다. 한이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거지. 왜 조합한테 손실을 줍니까? 정말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가면은 우리 조합원이나 이사들이랑 다 빨리 가기를 원하죠. 근데 올바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자리까지 나오고, 저도 그냥 너무 15년 동안 지친 것 같아요. 우리 힘을 모아서 파이팅하고 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정주환 이사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이사회를 같이 지켜보면서 처음에 예언이나 한국 CM을 이제 타결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가 그때는 의심을 하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그래서 집행부, 투기조합 집행부를 제가 밀었었죠. 거의 모든 안건에 다 찬성을 해주고. 하지만 이제 제 예상으로 롯데는 반드시 제대로 된 공사비 책정이나 계약을 써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였기에 다음 순서로는 롯데 타전을 알아서 하겠거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반드시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창현 조합장과 한진규 이사가.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미 롯데하고 가계약서가 있다. 그리고 가계약서도 계약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 이사진을 거의 1년간 속여왔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전혀 롯데하고는 선정은 인정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계약서가 유효한 게 없고 통과하더라도 도장을 찍은 전혀 유효한 계약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죠, 특위조합이. 예, 저희가 저희 이사진들이나 이게 사람들은 서로 조합은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정말 롯데하고의 계약서를 꼼꼼히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 투기조합이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으로 우리 재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의 설계 문제는 해안하고 계약은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은 했는데 지금 또 계약금을 롯데에서 안 내려줘요.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약만 해놓고 설계를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공사를 하려는지,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마 롯데의 장난 아닌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설계를 꺼내면서 또 한번 공사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롯데 손아귀에서 조정이 되고 우리 조합이 주인이 돼서 롯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니네 안 되면 우리 경쟁입찰에서 다시 뽑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오히려 롯데 등을 업고 모든 것을 롯데 편을 들어서 뭘 하겠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8-101번지 조합원 정석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 처음 보시는 분? 아, 네, 두 분. 아, 네, 세 분. 아, 네, 네 분. 네, 나머지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뭐 은행에 감도가 돼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면. 선글라스까지 끼면 아예 못 알아보겠는데. 묻자간 얘기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심각하네. 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정확하게 한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건설회사하고, 건설회사 그 조그마한 그 노가다 업체 말고요. 네, 실제로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하고, 그리고 컨설팅, 지금 뭐 우리가 누구죠? 화성 C&D. 네, 그런 데서, 그러니까 화성 C&D에서 근무했다는 게 아니라 탑10 안에들은 정비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업계를 떠난 건 너무 배고파서 떠났고, 지금은 10년째 금융투자하고 자문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다 하고 있고, 세세한 법까지는 잘 모릅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큰 틀은 바뀌지 않았어요.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 화성 C&D는 그때도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였어요. 정비업체. 근데 요즘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여러분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조작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했던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실제로 제가 했었고, 했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고, 수십 군데가 돼요. 서울에서는 강서구 몇 군데 없거든요. 서대문구, 은평구, 그 다음에 노원구는 뭐 개발돼서 이제 또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말고 예전에 했던 거 성북구도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데가. 네, 서초구는 없었고, 강남구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입주한 데도 있고 하지 못한 데도 있고,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예, 프로세스는 변하지 않는다. 계속 돌아가는, 그리고 시공사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조합원분들은 언제나 빠른 입주를 원한다. 그리고 싸고 좋은 걸 찾는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세상천지에 다이소에도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를 좀 오래 했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일단 좀 많이들 참석들을 안 해주셔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숨겨진 진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거? 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안 되네요. 아, 저분은 제 와이프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래 절차는 이렇죠. 이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꼈죠, 뭐가? 예, 꼈습니다. 근데 요 절차는 좀 위에가 있는데, 원래 도심이 주광이 좁으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린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순서상으로 보면 이게 더 길어요. 왜 길었을까? 다음이요. 원래 조합원 분야 신청 우리 2월달에 했습니다. 올해 2월달.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상가 신청하는 건데, 여기서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현금 청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신청하셨죠? 하신 분들만 아마 오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업시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다음에 고시가 나온다서 신축 도면이 확정된 다음 신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변경이 될 줄 알면서 변경이 될 예정인 도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 인가 이후에 며칠 내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변경 신청 인가가 그렇게 안 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르죠. 이렇게 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뭐였어요? 네, 지금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관리처분. 이렇게 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 다 따져봐도 이렇게 가는 데, 이렇게 가서 망한 데는 많아요. 망한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비례율이라는 걸 때 접했어요. 비례율, 그 사업성. 저는 10억이 나왔습니다. 10억에 120%, 그 당시 120%였죠. 12억이에요. 제가 12억을 샀거든요. 그래서 아, 본전 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10억에 맞는 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례를 뭐냐? 10억에 맞는 거 신청을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12억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분담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그 판단하시라고 비례를 보내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 대비해서 15% 할인했습니다. 아시죠? 적정하다고 막 한 6개월 떠들어했죠. 말도 안 되는. 일반 분양가는요, 반토막이죠. 반값 아파트 로또 분양 나오게 생겼어요. 우리도. 그리고 관리처분은요, 관리처분 이후에 2주하고 조합원 동원 수첨하고 나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왜 2주하고 나서 조합원 동원 수첨할까요? 이거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2006년도 시행되고 나서 바뀐 거거든요. 왜 바뀌었을까? 동원 수가 나면 2주를 안 해요. 진짜로 2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동원 수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또 만약에 경합 발생, 경합 무슨 얘기냐면 40평대 10명밖에 안 되는데 11명 신청했어요. 권리가에 내 종정평가에 많은 순으로 끝에 한 명을 잘라버립니다. 10명이서 이제 추첨하는 거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그 비례율이라는 건 청산 때까지 100% 확정되지 않아요. 청산이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뭐냐? 관리처분 때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여서 지금 130% 찔끔 올려줬죠. 122%였나? 그랬던데. 근데 공교롭게도 2021년 11월 22일 옆 동네 미아 상구역에서 2,930만 원으로 일반 분양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는 얼마였죠? 2,400만 원이었을걸?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관리처분할 때.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무슨 소리야. 다음 달에 일반 분양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미래야. 아 그래요? 다음 달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게 미래래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이거. 그러면은 1년 뒤는 우주의 세계죠? 우주의 세계? 그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2,900을 하게 되면 우리는 170%가 나옵니다. 저는 10억이니까 12억이 아니라 13억이 아니라 17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가져갈 사업성이. 근데 130%를 밀어붙인대요. 하는 말,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지. 미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왜 공사비는 미래를 반영해? 아주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조합원 신청 이외에는 우리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설계를 다 뜯어 고쳐요. 조합원 분양 시작 다시 받습니다. 근데 앞에는 왜 있냐?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업 시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관리처분을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네. 왜 안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공사 계약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 이걸 하느냐? 좀 이따 이거 설명 드릴게요. 다음. 그러면 관리처분은 뭐냐? 170% 이상 된다. 맞습니다. 공사비 추가 인상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반영을 하지 않을까요? 170%였다가 공사비 올려가지고 140% 되면 난리 나겠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주 가서 머리끈에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아주 물에 담글 수도 있을걸? 근데 공사비 추가 인상 지금 130%에서 나중에 공사비 올려서 140% 줬어요. 만족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우리 집 무너진다 그러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170% 줬다가 140% 깎으면 난리가 나고 130% 인가 받고 140% 주면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이 판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이슈 철거한 다음에 공사비 추가 인상 거부하면 당연히 사업 공사 중단하겠죠. 누가 그래도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 펜스 쪽 공사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할걸? 왜냐면 집주절도 없잖아요. 우리 이자 내고 있고. 그리고 공사비도 5%밖에 못 올린다며. 지체상금. 그럼 공사비 10% 올리면 되겠네. 우리는 5%밖에 안 들어가니까 물어줄게 5%밖에 없는데 공사비는 20% 올려도 되겠네. 차근차근.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싸움에서 우린 져요 무조건. 그럼 이 말은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저도 지금 노원구 살고 있지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어치.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혹시 더 올랐네? 옆집은 1억 올랐는데 우리 집은 2억이 올랐네?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야 내가 공사해서 네가 집 올라갔으니까 5천만 원만 더 줘. 미친 거 아닙니까? 2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업자가 5천만 원 더 달래. 자기 때문에 1억 올랐다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야, 니들이 여기 땅 하나 있어? 공사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니들이 더 달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단지 사이즈만 큰 거지. 롯데냐 인테리어 업자냐? 다음이요. 자 미아 상구역 아주 대단한 구역이죠. 네, 자이입니다. 자이. 폴라리스. 다음 달 12월에 입주자 공고하고 최초에는 2,380만 원의 승인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2,900만 원. 아주 대단한 조합입니다. 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총 100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0%예요. 우리가 보면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이 이거 아니잖아요. 2배 되잖아요. 네, 웃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죽기 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올렸어요. 500만 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야, 3천만 원 돼. 근데 조합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욕을 좀 써서 지랄하네. 쟤네 맨날 거짓말해요. 속지 마세요. 맨날 거짓말해. 속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미아 상부 승인 내니까 뭐래요? 승인 났대요. 열심히 할게요. 끝. 그리고 뭐 한진규 씨가 뭐래요? 이거는 미래잖아. 다음 달이라니까. 미래잖아. 어떻게 반영해 이거를? 다음 달이라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다들? 다음 달이 미래면 말씀드렸죠. 내년은 우리 다음 생이냐고. 다음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운 좋게도. 강배여고요. 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강배여고요. 아주 멋진 동네입니다. 멋진 동네. 처음에 이쪽은 펀서였죠. 엄청난 펀서였는데 현대가 다 부르셨습니다. DH 현대가 될 거예요. 비례를 올려줬대요. 예, 뭐 재건축에서는 비례를 따지는 않지만 그거를 해석을 해왔습니다. 기사. 뉴데일리. 133%에서 244%. 2배 올렸어요. 대박이죠. 대박 아닙니까? 아, 반응들이 없으셔. 대박 맞아요. 박수를 주세요. 아니, 이 정도면 초대박이 초대박. 더블.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조합 분야가 같이 올랐네. 내가 5억을 받고 종전자산 5억을 갖고 썼는데 130% 곱하면 6억 5천, 6억 6천 정도. 근데 244% 곱하면 얼마야? 12억. 2배잖아요. 아, 이거 자체했지. 당연히 자체했지. 근데 중요한 건 조합 분야가 올랐네. 나는 재산이 2배 올랐는데 조합 분야가 얼마 안 올랐어. 50% 정도 오른 거죠. 50%. 근데 중요한 건 원래 30평대가 10억이었는데 16억이 됐어. 조합 분야가 올랐으니까. 그럼 난 3억을 내면 되는데 지금 4억을 내야 돼. 이게 뭐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왜 올렸겠어요? 조합 분야가? 물가 올랐다고. 아까 인테리어 업체 보셨죠? 내 집 2천만 원짜리 공사업자가 공사 못하겠다 배째래. 니는 1억 올랐으니까 한 4, 5천만 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재건축은 뭐라고요? 지분제, 나눠먹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뭐라고요? 도급제, 인테리어 업체라니까요. 네, 그럼 비례를 이용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다음이야. 자, 이 표를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릴까 하다가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비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분양 수익,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뭐 임대도 있어요. 임대 무시하고, 지출, 공사비랑 기타 사업경비 0으로 하고 무시하고, 뭐 세 가지죠.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공사비, 종전, 계산하기 편하게 1억, 1,000억. 예, 무시해도 되죠. 1이니까. 결국은 이거 빼고, 이거 두 개 더 하고, 이거 빼는 겁니다. 이게 비례율이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일반 분양가가 2배가 올랐네? 그럼 뭐 뒤에 거 다 무시하니까 1 더하기 2, 3 빼기 1, 200%네? 대박이죠? 분양가가 2배 올랐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일반 분양가 2배 올라도 롯데에서 이 정도 한 50% 공사비 올려서 1 더하기 2, 3 빼기 1.5 190%밖에 안 줄 거야 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주 착한 건설사입니다. 아주 착한 건설사지. 그 정도면. 그러면 롯데에서 수익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 다음 요게서 일반 분양 수익. 근데 우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합 분양가 올려. 분명히 올려. 왜냐? 물가 인상이 일반 분양만 돼요? 일반 분양만 되냐고. 물가 인상이. 조합 분양 수익을 2배로, 일반 분양 수익을 2배로, 공사비도 2배로, 2 더하기 2 빼기 200%. 200% 같아요? 틀려요. 내가 10억 갖고 썼는데 비를 2배가 올라가면 20억이야. 조합 분양가 변화 없어. 난 30평대 가자고 하면 7억이야. 13억이 남아. 이쪽은요. 똑같이 20억이 됐어. 10억에서 20억. 조합 분양가가 7억짜리가 14억이 됐네? 내가 받는 건 6억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방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비료를 못 올리는 거지. 170%로. 이거 가려고. 조합 분양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조합 분양가 뭐 마감제는 인상이 안 됩니까? 안 주려고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지표물은 뭐냐? 알고 있지. 이거 왜 몰라? 왜 몰라 이거를? 바본가?
그럼 위에 200하고 밑에 200 같아요? 절대 안 같지. 시공사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아휴 참 진짜 제가 사업장만 한 기억도 안 나요. 몇십 개나 맡았는지. 저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 왜냐? 130에서 150% 드리니까 좋아하더라고. 예, 좋아하시더라고. 싫어하시는 분이 비대위야. 저 새끼가 나쁜 새끼야. 그때는. 근데 170에서 140 가잖아요? 사업 다 잘하는 놈이 미친 새끼야. 때려 죽일 새끼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조합이든 한진규 씨든 누구든 나와서 뭐 사업 문제 없어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만 했어. 시공사 경쟁이 잘 언제예요? 아실걸요 다들? 딱 그것만 물었어. 그랬는데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뭐 애드립을 찾지. 없구만. 있다 없다 이게 단 한 번도 안 해. 김창현 씨가 한마디 했지. 뭐 합의가 뭐 무산되면 하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없을걸? 안 해. 안 한다고요. 왜 롯데에서 뭐 부장장 말 들으니까 설계비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설계 처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들이 못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10,000원 받고 싶은데 네, 삼성에다 어디 6,000원에 들어오면 누가 해 이거를. 이 200 절대 같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가요. 밑에 숫자는 좋지. 그러니까 비례를 안 올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좋아하시겠죠? 170%니까 아, 나 7억, 나 10억이니까 7억이 나가 이제 뭐 어쩌고 꿈 깨세요. 죄송합니다. 이대로 가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된다고? 발시험 통과되면 나머지 다 과반수. 과반수로 쉽잖아요. OS한테 풀어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주면 다 내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3분의 2 오죽하면 세종시까지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하도 뭐라 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름 전화도 안 할걸? 뭐 상종하고 싶겠어? 전화했다 무슨 변을 나가냐고. 다음이야.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주 철거 공사했을 때 피해를 보죠. 둔촌주공 모르시는 분 없을 거야 아마. 2019년에 착공했습니다. 여기 12,000세대. 아, 이 정도 돼야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쵸? 아까 1,000세대 일반 분양 300 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더만. 이 정도 돼야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일반 분양이 4,700. 재건축 중에 단군일의 최대. 근데 여기 누구예요? 현대대유, 현산, 롯데. 롯데는 여기도 있네. 컨소입니다. 컨소. 공사비만 3조. 우리 얼마요? 8,000원? 7,000원? 9,000원? 3배.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에 공사비가 2조 6천억이었는데 3조 2천억이 됐어. 20%가 떴지. 5천억이.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공사하고 있다니까 펜스 치고 뭐래요? 안 올리면 안 할래? 이겁니다 지금. 사업 못하겠대요. 이주비 되어도 조합되고 사업비 돼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합의한답니다. 여기 합의한대요. 다음이요. 위상프로가 어디에 롯데. 제가 이상하게 제가 롯데만 찝은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롯데가 걸리네. 맨 위에. 제가 고유로 롯데를 찝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선정되고 나서 잘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냈어요. 조합원들한테 친절하게. OS가. 근데 뭐야 여기도 1,800세대 눈에 안 차시죠? 총 공사비 5,100억. 2017년에 GS건설. 2019년에 선이주 중요한 건 선이주. 그리고 설계 변경 2년. 설계 변경 엊그제 11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착공도 못했어. 여기 이주하고. 그러고서 한다는 말 공사비 올려달래. 왜냐? 공사비 안 올리면 이거 못하겠대요. 특허 못하겠고 시그널 잠실 이것도 뭐 특허과 때문에 못하겠고 밑에 잠실역 롯데타워 지하 연결도 이것도 못하겠대. 시공비가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주했다고. 이주했다고. 어디서? 이주했다고. 이주.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집이. 반대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 내 집이 없어. 내 집이. 우리가 이꼴 당하지 말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밖에 사시는 분들은 설마 과연 그럴까? 다음이요. 이 사람들 주장이 뭐예요? 이제껏 뭐 가계약서 있다 없다? 제가 작년 8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선정 취소되면 사업이 2년 지연된다. 왜 2년이지? 2년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2년이 왜 나왔지? 지들 임기가 2년 남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이거 뭐 손해배상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다 제가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얘기라고. 계약서도 없어요. 저때 말씀드렸죠.
제가 뭐 여기 계신 뭐 선생님한테 100만 원을 껐어요. 20년 전에. 20년 뒤에 받네? 먹고 도망갔는데 딱 잡고서 야 그동안 20년 동안 물가상승분 고려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법정 이자를 내라! 라고 할 거예요? 원금 내 돈 100만 원 내라 그러지. 똑같은 거라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뭐 최상위 조건이라고? 딴 사업장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반 최상위가? 뭐 12월 관리처분 무산하면 사업 지원 표류된다고? 누가 그래? 설계명령가 가면 되지. 지금까지 집행법 까먹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시간은 앞으로 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연은 있겠지만 할 수 있어. 왜 위험한데 배팅을 합니까 다들? 이대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지연은 되겠죠. 근데 그 지연의 시간을 3, 4억, 4억을 날리고 싶으세요? 그 정도 뭐 연 버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버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돈 안 아까우세요? 다음 방배요금 또 나와요. 아 이게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GS포스코 롯데, 여기 롯데 또 껴요. 그 뭐냐 이 어마무시한 펀서가 얼마 2천억을 청구했어요. 손해배상을. 여기는 뭐냐면 계약서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뭐래요? 50억만 물었어요. 50억만. 50억. 근데 여기 지분제라니까 지분제. 동업자. 이익을 나누기란 동업자. 우리 뭐라고요? 인테리어업자. 공사 안 했잖아. 무슨 손해배상. 이자 물어주면 되지. 다음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 뭐 했냐고 니네는 빠르게 사업 추진한다는데 원래 빠르게 사업 추진하고 조합장 일을 잘하면 이때 사업시행 변경인가 설계 변경합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했었고 설계 변경 한다고요. 근데 안 했잖아. 설계도 없고. 그럼 이때부터 2022년 1월부터 이렇게 밑에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늑대. 아니 무슨 소리 이게 무슨 논리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늑대. 야매로 가야 된대. 야로로. 그럼 이렇게 야로로 간다 쳐. 여기 이주 철거하고 펜스 치고 배째라고는 어쩔 거야. 집도 없는데. 이제부터 과반수인데 조합원 과반수인데 공사 비율이라면 170% 이상 무려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눈에 보이게 롯데가 뻘짓거리 못하게. 그리고 미래 상공은 다음 달에 분양을 한다고. 거기 미래야. 그런 말씀드리죠. 그러면 내후년은 다음 생이냐고. 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생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사 변경하는 거 좀 했잖아요. 청약 예치해서 과반수 찬성하면 되는 거고 취소 통보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야? 삼성현대 GS 내고가 있다고요. 실제로 보니까 있더만. 이해가 안 가. 다음이면 아니 못 믿겠으면 쳐봐요. 네이버에 시공센시라고. 우리만 시공센시하려고 그러나 줄줄이 이거 제가 다 편집했을까? 아니라고요. 뭐 구글이든 다음이든 해보시라고. 이런 얘기 나와요. 펀서가 왜 태어났을까? 펀서가 왜 태어났는지 아신 분? 없죠? 우리는 큰 위험을 두 번 겪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대우부도가 박살나고 대우건설이 박살나고 한국건설이 박살나고 동아건설이 박살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시공사도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신인 해피트리 없어진 거 아시죠? 치즈기 선전 나오던 거. 네.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몸을 사리지. 수준 안 했었고 야 우리 같이 해. 그게 펀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막 오르니까 이제 사람 욕심이 생기지. 너 필요 없어. 니네 필요 없어. 펀서는 뭐가 문제일까? 모든 게 2배씩 들어가요. 사람도. 아니 롯데건설에서 신여국에 천장수정 파견했는데 하나건설은 열심히 하고 결과를 알려줘라 할 것 같습니까? 돈 빼돌릴 거, 저 자식들은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하나건설도 파견해. 모든 게 2배로 들어가. 그리고 건설사도 최소 7에서 10% 많으면 20% 정도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펀서는 반을 먹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그럼 뭐라고? 니네들이 지상의 최고의 마커를 만들겠다고요? 아, 그럼 좀 자랑스럽게 하던가. 뭐 일반 분양가를 반토막을 내, 주변 시세를. 다음에. 찾아보면 이렇게 많아요. 예, 하도 많아. 또. 다음에. 많아요. 또. 뭐 여기도 많고. 또. 이게 평균 분양가요. 이거 좀 시간이 지나서 안 받겠지만, 여기서 500만원 넘는 데가 어딨어? 40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강남. 400, 400, 500. 방배 3구요. 500. 이게 좀 한 2, 3년인가? 2년 정도 지난 걸까, 아마. 2020년. 아니,
1, 2년 정도 지난 걸까 아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 여기 있습니다. 다 4자인데 우리만 5자. 네. 그리고 조합원 할인율이 다 뭐 20% 30%인데 우리만 15%. 비례율은 100% 좀 넘죠. 우리는 120%. 이게 말이나 돼? 우리 20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세대가 절반이 넘어. 우리한테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지. 미분양되면 어쩔 거예요? 그럼 건설사 입장은 뭐가 좋아요? 조합원 많은 데가 좋죠. 왜? 눈탱이치기 좋으니까. 사실 사람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일반 분양 많아. 우리는 좋아. 우리는. 건설사는 별로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싸게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었죠. 네, 130%로. 근데 지금 또 늘었죠. 170%로. 그럼 우리는 조합원 할인율이 알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조합에서는 꿈도 안 꿔줬던 얘기가 옆 동네 덕분에 알아서 올라갔어요. 알아서 정상적으로. 근데 나갔어. 130%에서. 네, 더 이상 못 올리겠다고. 뭐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00% 위에 게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 다음이요. 그러면 다른 1구역은요. 예를 들어 459만 원인데 시그니처래요. 마크홈보다 몇 단계 위야 이게. 459만 원. 우리랑 10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주변 시세 대비 반이야. 들어가 분양가가. 우리는 어쩌다 보니 반이 된 거지. 조합이 만들어줄 거야? 어쩌다 보니 반이 된 거지. 그 다음 청량리 여기 아주 난리 났죠. 롯데건설입니다. 네, 이건 좀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이야. 이게 이제 시공사 경쟁이 차릴 텐데요. 2021년 10월 과천 대우죠. 대우 서민 마이스트로 총 공사비 4,300 우리의 반토막 정도. 그리고 평당 공사비는 520. 그래도 우리보다 싸요. 분양가 예상 평당 분양가는 3,500. 3,500 주고 52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것도 재건축이고 재건축은 우리보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4층 5층짜리 건물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이 4층 5층이에요. 기본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걸 얘기한다고요. 야, 우리로 가면 왜 일반인한테 로또 분양을 해. 우리가 이렇게 조합 분양가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했을 때 향후 7, 8천만 원 만들어줄게. 아파트 그렇게 지어줄게. 마코에서 이거 보신 분 없어요. 그냥 좋은 아파트 지어드릴게요. 조합원님 열심히 할게요. 거기서 오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죠. 올 초부터. 네. 근데 비율이 좋다고 높은 게 아니라 뭔데? 세금이 뭐 많이 내서 아니 내가 세금 낸다니까? 난 이미 많이 내고 있어. 그래서 120% 적정하다 나왔죠. 조합은 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폭탄만 한다고 걱정도 해주잖아요. 난 그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도 해줬어요. 이거 두 개죠 지금 한 개. 다음이요. 반차만 빨리 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 총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도 아직 못 들었어요 저는. 들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못 들었는데. 빠른 사업 추진? 아니 어차피 착공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으라고?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안 하면 되잖아. 차계 변경하면 되잖아. 정상적으로. 반차만 빨리 하면 안 되는 이유. 조합 집행부, 조합장, 뭐 한진규 씨, 뭐 또 누구야? 또 하여튼 뭐 음혜경 씨 오면 전화 오면 물어보세요. 이 두 가지만 딱 두 가지 물어보세요. OS한테도. 반차만 빨리 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가 뭐예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선 이주 철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계도 올려놓은 데가 어디예요? 한 군데만 되고라. 한 군데씩만 세 군데 벗으면 있나? 없어. 없어요. 반차만 빨리 하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설계 변경 확정이고 이주 철거하더라도 착공 불가능하고 이때부터 난 이자 내고 있어야 되고 설경 공사비 인상 100% 확정인 거죠. 네, 안 하면 배째라고 그러고 펜스 치는 거고 반차분 후에는 팔지도 못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집을 팔아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청산당하는 거지. 비례율도 안 묻은 대로 청산당하는 거지. 감정평가되고.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조합원들은. 이렇게 선이주 철거 성공한 사업자 있나? 없어. 없어. 사람 욕심이 생기거든. 다 밀어버렸는데 조합원들이 분양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야, 만원 올려줘라고 그렇게 말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 주변에 누가 로또 됐다. 전화하죠. 전화하는 이유가 뭐야? 과연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할까? 주변에 누가 진짜 돈 벌었대. 전화하시오. 전화하시잖아요. 전화하시오. 왜 전화해? 단지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할까?
어디 사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거지? 사람마다 똑같거든요. 다 하면 170% 이상 받으려면 아까 그 200%죠. 위에 200%를 받으려면 우리 170% 이상 지금 찍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다 올라가. 170% 이상 찍으면 찍고 가야 되는 거 무조건. 그래서 서명결에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아, 반대는 서명결에서 제출해주세요. 3분의 2 동의는 둘째치고 참석률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참석으로 잡히니까. 현장 참석해서 난 반대 찍을래요. 하지 마시라니까. 만약에 이대로 가르쳐보기 싫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전화 오면 아까 직전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저희 아두가 서서 고생이에요. 왼쪽. 전화 오면 이 두 가지만 물어보시라니까. 가르치면 빨리 하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어디 있냐? 물어나봐요. 물어나. 빠른 사업 추진. 빨리 망해. 빨리 거시된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빠르게 거시된다고요. 조합원 분양가 올리고 일반 분양가 올리고 시공비 올리고 다 좋아. 200% 좋아. 근데 뭐지? 이거 된다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전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못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눈을 보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만 물어보시라고요. 관리 빨리 하면 좋은 게 뭐니? 최근 3년 이내 10년 말고 눈탱이 맞은 사람 좀 많으니까 3년 이내 입주한 데 어딨니? 그렇게 다음에 결국은 170% 이상 받으려면 200%도 아니야. 170% 받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내지도 마시고 참석도 하지 마시고 반대표라도 던져주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저희 보통 조합원 분양가를 아까 올렸을 때 예.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뭐 어떤 변명으로 올리는지요? 그 아까 물가 상승률을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시죠. 예, 여기서 네. 일반 분양가는 이제 시세에 따라서 올라갈 뭐 3천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 네.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같이 올릴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예. 그럼 조합원 분양가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뭐 시세 반영이나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 따라서 올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나요? 그럼 그때 다르고 사업장마다 달라요. 조합원이 좀 반발이 거세다. 그럼 찔끔 올리겠죠. 단돈 1원에는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원들이 반발이 거세지 않다. 한마디로 돈 주면 다 해결된다. 돈으로 서명계획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럼 올리겠죠 당연히. 그래놓고 말을 하겠죠. 우리 200% 줄 건데. 그리고 건설공사비 올라가는 건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계약서도 트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분양도 다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하고 10년, 20년 전 트렌드하고 다 달라요. 한마디로 20년 전에는 공사비 기준을 이렇게 삼았는데 뭐 10년 전에는 이렇게 삼았고 지금 이렇게 삼고 있다. 계약서도 20년 전 계약서는 보통 이렇게 했는데 10년 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그거를 트렌드는 당연히 모르죠. 제가 10년 전에 손을 뗐으니까. 다른 사업장과 치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장 계약서, 실제 계약서 어떻게 나왔는지 치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는 기준이 뭐냐? 그럼 건설사만이 알겠죠. 그들이 논리가 뭔지, 얼마를 올릴지, 무슨 근거로 올릴지.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계약이나 이런 조항이 다 박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170% 받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 어디서? 170% 받고 나서 시작을 하면 뭘 올려도 비례를 깎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뭘 올려도 일반 분양가가 확 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비례는 낮아져요. 줬다가 뺏으면 당연히 그 누가 좋아요? 옆집 할머니도 싫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싫어하실걸? 그러니까 170% 찍고 가자는 거죠. 그것 알기 때문에 170% 안 주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합이나 이제 시공사한테 주장을 할 때 뭐 비례율만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그 내용이 아닌 거고, 네. 조합원 분양가는 고정시켜 놓고 일반 분양가를 올려달라
이게 좀 더 정확한 요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일반 분양가는 그렇게 말해요. 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일반 분양가 측정하는 거 아닌데요. 질의하면서 조합 분양가 저희가 하는 거 아닌데요. 조합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네, 시공사는 그렇게 발 빼고 조합은 나중에 돼봐야 그건 롯데랑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빠지죠. 그러면은 이번 관리처분 많이 하고 싶다. 해. 어차피 하는 거 해. 170%로 해. 지금 기준. 일반 분양, 조합 분양가 2,400 하고 일반 분양가 3,000으로 해. 그냥. 일단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은 나중이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뭐 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저도 검토를 안 했어요. 바빠가지고. 계약서를 받으면 뽑아보고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시죠.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으러 왔는데 네.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너무 다 조합원들에게 좋은 얘기잖아요. 예, 마이크, 예.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오늘 쭉 설명을 쭉 들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다 조합원들에게 너무너무 네. 다 좋은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게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머지 지금 이 조합원들을 네.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저도 궁금해요. 네. 다른 현장은 왜냐하면 바보가 예. 아닌 이상 네. 뭐 우리가 뭐 숫자가 100, 저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젊은 층에 든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젊은 제가 봐도 150%, 뭐 170%, 1000억에서 빼는 거 이런 거 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랬을 때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결국에 우리가 좋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얘기해 주시는 네. 게 분명히 다 좋다고는 들리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온 분들은 그래도 저도 포함 그래도 조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으니 여기에선 어떠한 설명을 하나라는 그런 거를 들어보려고 네.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을 때 그냥 저도 이 뜻이 같다 보니 네. 이제 저희가 이게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들었을 때 요즘의 표현에 음주운전 이재명이냐 초보운전 윤석열이냐와 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문자로 서로 비방만 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발표하면 또 다른 문자는 이건 얘네가 거짓말했다. 서로 그런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합이 무조건 옳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저는 이제 경쟁 입찰이 옳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조합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반대하고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해임에 대한 부분도 찬성을 하긴 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앞으로 가는 거에 170%를 받고 이것보다는 우리끼리 이 소수가 얘기를 하면 무엇합니까? 나머지 그 분들에게 과연 뭐가 결집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끼리 뭐 100명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들 이 수많은 얘기가 결국에 그렇게 가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굳이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모두가 한 뜻으로 그 나머지 그 조합원들에 대한 뭐 200명이면 그 분들을 왜 되지 않는 부분을 그게 더 먼저 이렇게 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조합원님 네. 말씀대로. 근데 그러려면 너무 이렇게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존경의 표현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저는 조합원이고 제 네. 재산을 지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상대방만 공격하는 느낌만 들다 네. 보니 여기에 대한 신뢰도 없고 저기에 대한 신뢰도 네.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재산이니 얼마나 네. 더 많이 불어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왜 저 사람들은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랬을 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도장을 찍겠어요?
일단 말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고 제가 이 사업장 작년 8월달에 와서 느낀 건 처음은 이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먼저 그러니까 사업이 오래 표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구나.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에 관심이 없구나. 네, 그런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그걸 지금 집행부가 잘 이용하고 악용을 하고 있구나. 지들이 이용하는 거 우리는 악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저 박상철 씨를 지금 3번인가 4번째 봤는데 뭐 같이 술 한잔 커피 한잔 마신 적도 없고 사람들은 많이 욕을 합니다. 저는 처음 봤으니까 뭐 욕할 건 없죠. 전 10년 전에 컨설팅 했을 때 이 사업장 왔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렵다 이거. 근데 지금 10년 뒤에 와서 이건 잡아야 되고 잡은 거고 사업장까지 갔으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요. 딱 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분이 시공사 계약서 계약 체결 무효로 만든 건 잘하신 거라고. 딴 건 모르겠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업장은 망하지 않는 거라고. 딴 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딴 거 뭘 했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소송을 몇 번 했고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시공사 계약 체결 그거는 무효로 만든 것이 잘하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돈과 시간과 온갖 비난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 갖고서 막 계속 악용을 하고 재탕을 하고 삼탕을 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어요. 예, 뭐 저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조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안 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낀 거 뭐냐면 여기 상인분들도 많고 보니까 현실적인 돈에 좀 약하신 분도 있고 서명계에서 네, 현장 참석 수당.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뭐 현장 집행부 분들이 참 상벌상벌하게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벌상벌하게 웃고 왜 어머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 조합원님도 100% 이해 못 하시는 거 맞아요. 처음 들었으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라고 떠들지 간에 어려운 말을 떠드니까 모르는 거지. 저 나라 우리나라 말이야? 저 말이 우리나라 말이야? 저 말이 우리나라 말이야? 그러는 거죠. 옆에 조합에서 물어보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 다 끝나는 거죠 그 순간. 다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구성 비율을 봤을 때는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바뀜이 꽤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 시공사 세지총회를 계기로 많이들 좀 생각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제가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만 저러지? 네, 거기 의심이랑 싹 트기 시작했던 의심이라기보다 의구심?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전에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비대인이 뭐니 근데 조합은 둘밖에 없어요. 셋밖에 없어요. 조합, 비대인, 조합원 셋밖에 없어. 근데 저 조합원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파다 보니까 나온 거고 그러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장 같으면 이미 호텔비를 끝났어요. 끝났다고 호텔비 결제로 이미 뒤집어서 이미. 근데 이 조합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빨리 내가 뭐 좀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애들한테 할 수 있을 만큼 빨리. 근데 중요한 건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생각을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개개인의 그 신상을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 보니까 황정수 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박상철 씨는 어쩌고저쩌고 김현수 씨는 어쩌고저쩌고 삐가 막 뿌리더라고요. 6년 안에 뭐 입질이 심하는 모임 막 해가지고 그런 신상 공격을 다 하니까 옛날 또 생각이 나시고 걔 때문에 못했지. 그래 그건 맞는데 맞아.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맞는데 근데 지금은 더 좋잖아? 그때보다?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때보다. 조건은. 근데 뭐 8년 전에 입주했을 건데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조건이 더 좋다고요. 그때 했으면 과연 환급금을 5억씩 10억씩 받았을까? 아니라고요. 지금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요. 제가 뭐 금융투자자문 일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것도 오늘이 가장 싸다.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근데 그 말을 오늘도 비쌀 거야. 결국 그 사람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결국은 10년, 뭐 15년, 12년 지났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오늘이. 내일도 아니고 오늘, 어제도 아니고 오늘. 근데 그분은 시간이 걸릴까 생각하면 저 답답해요. 뭐 어떻게든지 400명 모인 자랑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 근데 그걸 조합이 허용하지 않네. 근데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와이프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앞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게 감사합니다. 정석희 조합원님이 1차 설명회 때 설명을 엄청 잘해주셨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식사 시간 기다리실까봐 말을 좀 급하게 한 것 같다, 아쉽다,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다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더 많이 보충도 많이 되고 저 비례율도 진짜 이게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알아가지고 엄청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조합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조합에서 이런 순서와 절차를 안 지키는 것도 굉장히 문제여서 이런 것들을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기 힘들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해임총회도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정하는 게 결국 롯데구나 해서 롯데랑 해지를 하자라는 해지총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롯데에서 이제 도급 계약서가 내려왔죠. 우리가 원래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사님들이 한테도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냥 당일날 찬반 제가 또 이사에 참관을 갔는데 그냥 당일날 찬반 투표를 그냥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우리 하자 충분히 2번, 3번 만나서 꼼꼼히 살펴보자 했는데 다 찬반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뭘까 대의원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도급 계약서가 어떤가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주환 이사님과 제가 나눠서 도급 계약서의 문제점 좀 중요한 거 우리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를 입힐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주환 이사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번 설명드릴 거는 저희 롯데계약서의 대표적인 독소조약 공사비의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타 사업장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공사지원 보상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럼 건설업자를 하나 선정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3개월 후에 이사를 갈 테니 그때부터 공사 시작하시라. 서로 약속을 하죠. 3개월 후. 그죠? 이게 착공 시작일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내년 2022년 3월까지는 둘 다 관리처분 인가 낸다고 조합에서 주장하죠. 3월까지는 둘 다 560, 560이에요. 위에가 장위동이고요. 밑에가 신월곡입니다. 예. 자, 위에 장위동은 2020년 내년 12월까지 1년 지났죠? 공사비 560 그대로입니다. 왜냐? 아직 이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죠? 밑에 신월곡은 어떤가요? 내년 4월부터 바로 제2금융권 이자율만큼 매달 플러스가 돼서 2022년 연말이 되니까 560에서 581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2023년도 볼게요. 아직 이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장위동 계약서는 아직도 560만 원. 근데 우리는 또 오르죠. 610만 원. 자, 조합에서 이제 그 2주 철거를 18개월 안에 이제 목표를 삼아서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끝냈어요.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의미하는 공사 지연 구간인 거죠. 착공 지연. 자, 장위동에서 만약에 착공 지연이 시작됐다. 6개월간. 그러면 2024년 9월 560만 원에서 마지막 6개월 끝나고 569만 원이 돼요. 단지 6개월 지연되니까 560에서 569, 9만 원, 평당 9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서입니다. 자, 밑에 보시죠. 우리는 마지막에 610만 원까지 계속 이사 기간 동안 공사금액이 증계획을 하고 실제 착공 지연 때도 또 이자가 붙어서 최종 62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24년에 시작하는 공사비가 장위동 같은 경우에 529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후 설계 변경도 하겠죠. 또 공사비 올라갈 거예요. 똑같아요. 밑에 625만 원에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 10% 증액하면 바로 700대입니다. 예, 왜 이게 설계 변경이 설계 변경도 아니에요. 해안 설계 도면 있죠? 새로 그려온 거.
그걸로 우리가 딱 줬을 때 얘네가 625만 원을 바로 해줄까요? 아니요. 좋은 부실을 주는 거죠. 바로 거기다 10%에서 700으로 시작하고 700만 원이 됐어요. 해안 설계로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진짜 필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50만 원 훌쩍 넘는다고 생각을 한 거고, 자, 이거는 또 심지어 연이율 5%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뭐냐? 이건 제가 그리면서 설마 이러겠어 했습니다. 관리 처분이 인가 3개월 만에 끝날까요? 아니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1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은 관리 처분 인가로만 2022년 다 보내서 602만 원 내고요. 2023년도부터는 이제 일철과 시작해서 2년 동안 해서 2024년도에 8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10% 적용했을 경우에, 물론 5%, 아까처럼 5% 적용하면 800까지는 안 가겠죠. 예. 근데 이 스케줄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 입장에서는 내년 22년 3월부터 이자를 받기 시작하니까 제2금융권 이자를 받으니까 서둘 필요 없어요. 지금 롯데하고 조합하고 얼마나 궁합이 잘 맞습니까? 관리처분 서둘지만 너희들 편한 대로 해. 난 기다릴 수 있어. 그죠? 롯데는 기다릴 수 있죠. 얼마죠? 그리고 중간중간 나중에 계속 이자 따먹게 하다가 사채놀이 하다가 나중에 최종 공사비 하고 싶은 대로 부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대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미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비리율을 계속 깎여가는데 놓을 때는 협상 안 해준다고 버텨요. 그럼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매달 사채놀이를 하는데 지금.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이 지금 롯데 계약서에 있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일반 분양가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아 3구역 일반 분양가 3천만 원. 근데 우리는 일반 분양가 2,4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가 개념을 이해하려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 집 하나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집 하나에다가 40층 아파트를 건설해요. 그러면은 집이 40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팔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집이 중요하지만 건설업자가 중요하죠. 건설업자 불러서 공사비가 얼마나 갈까? 그죠? 요거 공사비.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내가 한 채당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나중에 지금은 1,000만 원짜리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 40층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공사비 다 하고 빼고 해도 평당 얼마씩 한 3,000만 원씩 팔면 엄청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도 똑같습니다. 일반 집 짓는 거 40층짜리 본인 집에서 40층 올리는 건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바로 일반 분양가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사비. 공사비를 얼마나 낮춰야지 내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고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야 돼. 이 말은 아파트를 평당 얼마에 분양할 것인가. 그게 일반 분양가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내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수익이 많이 오니까. 그죠? 그리고 공사비, 건설업자는 내가 공사비만 주면 돼요. 건설업자가 나한테 뭐 분양가가 뭐 이러저러고 뭐 이렇게 할 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자, 근데 두 번째. 일반 분양가를 그럼 높게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아무 그냥 2류, 3류 그 건설업자 시켜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까요? 아니면 최고 좋은 자이나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겠습니까? 예. 아니 그 이름 없는 거랑 이름 있는 거랑 누가 분양 같은 가격이면 누가 어디에 사겠어? 당연히 예, 이름 있는 데서 사는 거고, 그죠? 그럼 미분양 방지되는 거고, 심지어 비싸더라도 브랜드 있으면 사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비싸게 살려면 브랜드 아파트가 이제 비싸게 팔린다는 상식을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이해하셨죠? 예. 다음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월과 마크원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요. 평당 2,450. 그죠? 다음이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미아상구 여기 다 파주신 거 보이세요? 여기 어르신들 1년만 여기 사시면 무릎 다 나가십니다. 근데 저기가 미아 3구역인데 보세요.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에요.
일반 분양가가. 우리 마커는 2,450. 당연히 쟤네는 자이에요. 근데 쟤네는 지하철하고도 엄청 떨어져 있고 저렇게 고지대 언덕 달동네에다가 짓는데도 일반 분양가 3천만 원.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신월곡보다 저쪽에다 사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월곡에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시겠죠? 네. 예. 물론 게다가 마크원인 거.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마크원 브랜드니까 크게 못 높인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미아상구역처럼 자이 달아놓고 분양가 똑같은 자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 분양가가 3천만 원이길 바라세요? 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3천 더 갈 것 같으세요? 더 가죠? 어디 이거 삼양동 달동네랑 우리 미아랑 여기 비교를 합니까? 그죠? 네. 같은 자이면 우리는 3,500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앞서 말씀하실 때 3천만 원을 관리 처분한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억당 4천만 원 더. 그러니까 지분 1억당, 평가 1억당 4천만 원 더 가져가는 거고 10억이면 4억 더. 자,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마크원에 일반 분양가 2,400에 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삼성 레미안으로 가서 일반 분양가 3,500에 한번 질러볼 것인가. 그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레미안으로 갔었을 때 기존 평가액의 2배, 지분 들어간 거 평가액 무조건 2배인 거예요. 비례율 200%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1억당 1억 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공사비의 도서조합, 그리고 일반 분양가에 대한 상식, 그래서 우리 현재 조합과 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반 분양가 차이가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그냥 어느 나라도 제일 잘하시네. 느낌이 얘기하면 뭐하냐. 아니, 공부나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조합에 잘못된 것을 다 지금 갖다 줬어요. 롯데하고 지금 책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결국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롯데가 우리가 하는 것도 얘네도 제가 조주였더니 깜짝 놀란 게 그 경쟁 입찰 반대가 그러니까 그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도 그게 점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내년 3월부터 공사비가 상승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다른 시공사는 보면 예상 착공일을 정하고 그때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랑 건설 공사비 지수 중에 더 낮은 것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아까 그래프가 잠깐 지나갔는데 최근에는 그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게 이런 시멘트나 공사비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게다가 착공 시기가 아니라 사실 내년 3월이면 우리 지금 조합에서 하는 걸로 보면 관리처분 인가도 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부터 시공비가 계속 꾸준히 복리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5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책자에. 근데 거기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꼼꼼하게 안 보는데요. 자, 여기 밑줄을 제가 찾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상업시 그 연면적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면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면적으로 나누는데 분모가 커졌어요. 자,
5를 10으로 나눈 거랑 5를 20으로 나눈 거랑 어떤 숫자가 더 작을까요?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사과 한쪽을 2명이서 나눠 먹는 거랑 3명이서 나눠 먹는 거랑 어떤 게 더 작나요? 3명이서 나눠 먹는 게 더 작죠. 그쵸? 이게 원래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분모에다 넣어가지고 공사비가 낮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한 거죠. 실제 공사비는, 그러니까 타 시공사랑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560만 원이 아니고 584만 원입니다. 지금 벌써. 이 정도면은 거의 하이엔드 모든 어떠한 것도 지을 수 있는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조금 오르는 추세긴 하지만 이게 실제 공사비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꼼수가 하나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베스트 사업단에서 맨날 물어본 게 있었어요. 도대체 경쟁 입찰을 왜 안 들어오려고 하냐. 너네가 그렇게 좋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좋다는 걸 증명을 해라.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2가지가 있대요. 롯데 하나는. 다른 데는 절대 해줄 수 없는 2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무이자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절대 무이자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2주 촉진비, 그때는 2억이었습니다. 2주 촉진비 2억을 전 조합원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 입찰로 들어올 경우에는 줄 수가 없는 조건인데 기선정된 시공사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 2가지는 정말 너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이게 짱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경쟁 입찰을 해도 롯데하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급 계약서를 봤죠. 어떻게 돼 있나 살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2주 촉진비 말씀드리기 전에 2주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2주비를 어떻게 써 있냐면요.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여기에 2주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LTV 몇 % 준다고 하나요, 지금 롯데가? 내 10억 종전 자산 평가다. 그럼 2주비 얼마 준다고 하나요? 60% 준다고 하죠. 10억이면 6억을 빌려주겠대요. 거기다 2주 촉진비 3억 더! 그래서 얼마 가져간다고 그러나요? 9억을 지금 빌려주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10억이면 LTV 60% 6억에다가 2주 촉진비 3억 무이자 줘가지고 9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의심하지 않죠. 우리 대부분. 받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직접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시공사가 보증을 해야지 은행에서 우리한테 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지급 보증 등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지급 보증한다 라고 써있지 않고 지급 보증에 협조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때 가봐야지 알겠다는 걸까요? 그쵸? 왜 이렇게 썼냐? 왜 지급 보증한다고 쓰지 않았을까? 봤더니 이 지급 보증을 하는데 건설사마다 1년 동안 한도가 있대요. 건설사마다 한도가 있는 거예요. 허그에서 이제 이거 해주는. 근데 올해 한도가 찼어. 그러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롯데가 돈이 없는 거 아시죠? 롯데가 돈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롯데 한도가 찰 때까지 2주비 못 받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보증한다고 안 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 앞으로 가시면 자, 여기에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한테 보내준 소식지 조합 이 좀 잘못됐네. 소식지 44호 바로 이전에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는 시공사가 지급 보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지급 보증 등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써 있어요. 전혀 다른 표현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급 보증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해주면 이게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된다는 걸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주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나간다. 이사 못 가죠. 2주비 못 받는데 이사 못 가겠죠.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자도 비쌉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소식지에는 저희가 보증한다고 써있고 계약서에는 적극 협조한다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급 보증하겠다. 해야 한다.
만약에 지급 보증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해서 이주비는 우리가 진짜 받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재개발 지역은 이주비를 꼭 받아야지만 이사를 나갈 수 있고 이사가 빨리 나가야지만 사업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려면 이주비를 반드시 제때 정확하게 받아야지만 우리 전 조합원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약서에 확실하게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60%, 그쵸? 60%. 근데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다? 직접 담보 범위 내에서 은행에 가서 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원이 은행에 가서 담보 범위 안에서 빌려라. 근데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1주택일 때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서울이에요. 우리는 여기 뒤에 거 60%, 70%는 조정지역, 요 조정지역 외 수도권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60, 70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 1주택 누가 40% 받나요? 9억 이하만 40% 받을 수 있어요. 9억 이하만. 내 종전평가가 9억이 넘었다. 그럼 9억 이하분은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0% 받을 수 있어요. 9억에서 15억까지. 언제? 1주택자일 때. 내가 1주택이야. 나 신월곡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8억이에요. 그러면 8억에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종전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9억 넘어버렸죠? 9억에 대한 40%, 부자 36, 3억 6천에다가 9억 넘으면 1억 있죠? 1억에 20% 2천만 원, 3억 8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쵸? 이 계산은 이제 조금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60%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쵸? 자, 15억이 넘어요. 그러면 LTV 0입니다. 내 자산이 신할고기 집 하나 있는데 옛날에 내가 좀 싸게 산 거야. 그래서 계속 갖고 있어서 지금 20억이 됐어요. 20억이 됐네요. 근데 이 주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데 옛날에 사신 분은 나오겠네. 예외 조항이 있는 게 조합 설립 이전 소유 및 거주 1년 이상 하신 분께는 옛날에 이제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께는 15억이 넘는 사람도 이주비 대출을 해줘요. 이제 자기가 해당 사항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각자 아시겠죠, 그쵸? 그렇지만 60%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쵸? 60%는 받을 길이 없어요. 왜? 법정 한도가 40%거든요. 그쵸? 1주택자일 때. 자, 다주택자일 때는 어떨까요? 다주택자는 A는 무이자 요거 3억이거든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누구는 8천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최대 3억 원이라고 써놓은 거야. 근데 아까 그 관처가 톡방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계약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예산안이 여러분 정기총회 책자 다 받으셨을 텐데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혀 있어요. 시공비가 얼마고 우리 예산이 얼마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우리는 1조 1000억이라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신월곡은 큰 프로젝트예요. 그 중에서 공사비가 꽤 많이 차지하죠. 한 7억 7천 정도 됩니다. 약. 그리고 이 공사비랑 사업비랑 더해서 총 우리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공사비를 빼면 나머지가 사업비예요. 그쵸? 3,500억 정도 돼요, 지금. 3,500억. 그쵸? 3,500억 중에 2,500억을 무이자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숫자 나오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죠? 자, 총 사업비가 1조 1000억인데 그 중에 공사비를 빼면 사업비가 3,500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3,500억 중에서 2,500억을 무이자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3,500억에서 2,500억 빼면 얼마일까요? 35 빼기 25는? 그쵸? 10이죠, 10. 그쵸? 1000억이에요. 1000억이 일단 유이자예요. 지금 상태로. 그쵸? 필요한 총 돈이 3,500억. 무이자가 2,500억. 그러니까 1000억은 유이자로 써야 돼요. 일단 우리는. 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사업비인데 아까 이주 촉진비를 사업비에서 준다 그랬거든요. 2,500억에서. 근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3,500억 안에 이주 촉진비 3억이 없어요. 자, 406명이라고 치고 분양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조합원 406명이라고 치고
406명한테 3억씩 주려면 약 1,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쵸? 1,200억 원. 근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비는 3,500억이 아니고 3,500억에다가 1,218억을 더해야 돼요. 요거. 더해서 실제로는 약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자, 5천억, 이게 4,700억이죠? 4,700억 중에서 2,500억이 무이자. 나머지는 유이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3억은 유이자일까요? 무이자? 받는다 치면 그게 유이자인가요? 무이자인가요? 유이자죠. 그쵸? 그거 안 줘도 모자라요, 지금. 3억씩 안 줘도 이미 모자라. 이미 1,000억이 유이자예요. 그쵸? 1,000억에다가 1,200억을 더해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 유이자란 얘기 결국 준다고 쳐도. 근데 준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주는지는 안 적혀 있네요. 자, 이주비도 아까 사실 이주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받아야지 이사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이주비도 펀딩을 안 해놨어요. 걔네가 어떻게 줄지 마련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주 촉진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무허가 하나 갖고 있어서 나 이주 촉진비 받아가지고 이사 나가려면 하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주 촉진비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종전 평가 금액이 없으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주 촉진비를 뭐 금융권은 당연히 안 줄 거고요. 시공사에서 돈을 안 만들어 놨어요. 받을 길이 없어요. 계약서 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건지 조합에 물어봐야겠죠. 계약서에 없는데 정말 줘? 어떻게 줄 거야?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는 계약서에 줄 서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한진규님이 그저께 막 현대 막 얘기를 막 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현대가 당연히 무이자는 아니에요. 근데 위에 봤더니 자 1.84, 1.87, 2.23% 정도를 빌려준대요. 2% 미만대로 사업비를 빌려주는 거예요. 조합에 전에 필요한 만큼. 근데 자 롯데는 이렇게 되죠? 4.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충 계산해보면 롯데가 우리한테 사업비로 줄 수 있는 이자가 4.5%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500억 외에는 전부 다 유이자 사업비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도 그쵸? 지금 현재로도 2,200억 정도 유이자인 거거든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고금리로 우리가 그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쵸? 삼성은 1.8%에서 1.9%로 자신들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주겠다 이거를 싸게 어떻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주비하고 이주 촉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합에다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거 그냥 말로만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큰 돈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줄 건지 구체적인 입증 가능한 서류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금. 자, 이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꼭 바꿔야지 되는 건데 두 가지 조건 말고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15%가 상감이 부대 공리시설이 있어요. 전체 15%.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 지어진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롯데가 가져가겠대요. 미분양이 만약에 생기면 다 지어질 때까지 팔다가 그때도 미분양이 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미분양은 언제 생길까요? 막 인기가 많을 때 미분양이 생길까요? 아니면 좀 인기가 없을 때 미분양이 생길까요? 인기가 없을 때 미분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사실 주택 경기가 인기가 없으면 또 이게 매수세가 없어서 가격은 또 이게 점점 떨어질 확률이 우리 좀 겪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한참 떨어진 시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조합원이 자꾸 팔 게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우리 비례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겨요. 이게 금액이 우리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다 팔리면 대박, 미분양이면 쪽박인 거거든요. 우리 사업장은. 그래서 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리는 반드시 시공사랑 잘 협상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양 시에는 반드시 최초 일반 분양가로 시공사가 미분양 때 인수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상가, 뭐 아파트는 30% 정도 할인해서 파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의 경우에는 50% 정도로 할인해서 팔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상가는. 그러니까 이 상가가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시공사가 책임지고 잘 지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로 인수하겠다는 조건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고 숫자가 나와가지고 좀 힘드시긴 했을 텐데 그래도 문제가 많다는 건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꼭 명시해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만 그렇게 못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반드시 반영이 돼야지 되는 거. 공사비랑 그다음에 LTV 위주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 미분양이 나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가져가겠다 일반 분양가로. 그래야지 우리 그것 중에 뭐가 안 돼도 우리는 엄청나게 비례율이 떨어지는,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모르시는 분들께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가지 좀 질문 있어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받으시고. 저희 장현주 조합원은 저희로 확인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확인해갖고 말로만 확인해 준다는 건데 네. 저희가 어떻게 믿나요? 네, 그 이사님들께서 그 문자를 보내셨죠. 사실 말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각서를 받고 그리고 공증까지 받는 것을 이사님들께 도와준다. 어떻게 주겠다. 책임지고 주겠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뭐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시공사가 담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이주를 못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전 조합원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주 촉진비 필요 없어도 누군가가 그게 꼭 필요해야지 이사를 나가잖아요. 다 이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모든 분들께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말로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은 안 되죠. 가계약서가 구속력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우기는 조합인데 말로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계약서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도급계약서 말고 우리 관리처분에 5호 안건이 또 있거든요. 그 5호 안건에 독수조항이 있어서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8의 206호 박상철입니다. 앞서서 정석일 조합원님하고 여기 또 정주환 이사님이 아주 우리 이번 총회 문제점하고 이 사업 진행 방향의 문제점, 수익성의 문제점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계약서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거부하고 재조정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인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계약 내용이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안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확정적인 게 없다, 그래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조합원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앞서 있는 공사도급 계약서의 모순된 계약서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모순,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조합의 의도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제5항권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권, 제한 사유는 정비사업비 및 이주비 이는 시공자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율은 시공자가 체결한 대여금 금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대여금 및 차입금의 상환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 분양 수익금 등으로 시공자 및 금융기관이 상환하게 한다. 그 이제 밑에 생략하고요. 자금의 차입금액, 사업비 대출, 예산의 사업비 약 3,500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업비 총액이 10% 이내 범위 내에서 증액될 경우에는 별도의 총액 결의 없이 증액 부분에 추가 차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이게 결의 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3,500억에서 10%면 350억입니다. 미만이면은 300억은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조합은 동의를 받았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차입 방법,
뭐 이제 이주비 대출도 있죠. 종전 자산 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맥시는 있지만 미니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준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뭐 차입 방법이 있고 자금의 대출 이율,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의 금리 또는 시공자가 체결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른다. 뭐 상환 방법 등은 빼고요. 가장 독소조항은 기타 세부 진행 및 약정서, 계약서, 금전 소비대차 등의 체결은 대의원으로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이주비 대출 범위나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의원회에서 우리가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율도, 금액도, 범위도, 상환 방법도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안건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 책자 맨 뒤에. 다른 계약서는 길긴 한데 이거 딱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이 동의한 조항이에요. 제가 이것과 유사한 2009년도 총회 결의안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 재판에서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에 계약서하고 가르쳐본 게 모든 거에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던 모든 조항들은 이걸로 다 해결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의원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잘할게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진짜 조합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부분 갖다 정리하고서 가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그들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해임총회는 우리가 스스로 총회를 갖다 열고 그걸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그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노예했던 이렇게 진행해왔던 이 집행부를 교체하자 내지는 그분들을 제거하고 남은 집행부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해임총회를 준비하던 중 조합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자기네들도 좀 위험하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 총회를 다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처분 총회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 총회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동안 협조해 주셨던 분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하셨지만 그 숫자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자기 의사를 갖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이번 관리처분 총회는 이 독소조항은 막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조정된 안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지금까지 뭐 노력하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하나 써주시면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내가 하면 옆에 다른 사람도 또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해임총회 수표는 저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표로는 이번 관리처분은 어렵습니다. 3분의 2 동의가 어렵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표로는 그리고 혹시나 정확하게 알고 또 요분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게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300명, 400명 이제 3명 빼고 나머지 다 우리 3명 빼고 롯데 찬양백서를 보내시는 롯데가 좋다고 찬양하시는 딱 3분만 빼고 나머지 조합은 똘똘 뭉쳐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빨리 제대로 정상적으로 200% 이상 비례율 여기 보니까 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네요.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200% 이상 비례율이 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서 가면 우리가 빨리 바르고 좋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리처분은 어렵습니다. 네, 투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네. 몇 억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쪽방 나고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래일 거예요. 네, 아까 정성의 조합원님이 시공사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680%의 용적률이 비례율 100% 미만으로 떨어질 독소조항이 지금 대의원에서 막 자금
이자 4.5%, 딴 데는 1.9%, 2% 미만으로 빌려주는데 사업비를 롯데가 비싼 이자를 빌려오는데 우리한테 싸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이 사업비 막 늘어나고 이자 막 늘어나고 일반 분양가 낮고 그쵸? 난리 나겠죠. 그쵸? 이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 계약서가 꼼꼼하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지금 저녁 식사를 송담 추어탕에 예약을 해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분씩 앉으셔야 돼요. 따로따로 앉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따시면 더 좋고, 그리고 테이블과 옮기면 CCTV를 떼간대요. 역학조사관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가실 거죠? 식사하시러? 네, 다 가시죠? 네, 혹시 해임총회 서명결의서 아직 안 내주신 분 계시면 꼭 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표가 많아야